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발트 3국 반중전선 확장,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16 플러스 1 탈퇴, 체코도 탈퇴 검토 중, 유럽도 반중으로 뭉치기 시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신냉전이 시작이 되면서 줄서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중국에게 더 나쁜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투아니아와 함께 발트 3국으로 불리고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가 반중국 행보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동유럽 국가들과 중국과의 결성한 경제협력 그룹인 16 플러스 1에서 전격 탈퇴하면서부터이죠. 유럽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친대만 행보를 보이고 있던 리투아니아도 중국이 대만 봉쇄 군사훈련 직후 차관급 인사를 대만에 파견하면서 연대를 과시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는 데다가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위협을 가중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해 발트 삼국이 똘똘 뭉치는 모양새입니다. 체코도 지금 16 플러스 1의 탈퇴를 준비 중이죠. EU 차원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의 위상은 유럽에서 가면 갈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발트 3국 친중전선 확장,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16 플러스 1 탈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발트 3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러시아하고 완전히 붙었습니다. 지금 동쪽으로는 러시아, 벨라루스하고 완전히 붙었는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3국인데요. 이전에 소련의 연방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소련이 해체된 후에 독립국가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칼리닝그라드라고 있죠. 폴란드 위쪽에 칼리닝그라드가 있는데 이 칼리닝그라드가 지금 러시아 영토입니다. 이 러시아 영토인데 여기서 지금 벨라루스가 지금 러시아하고 합병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 지금 그게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벨라루스가 친러시아 세력이기 때문에 벨라루스와 칼리닝그라드가 연결되는 이곳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회랑을 우리에게 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바우키 회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폴란드도 발트 3국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도 지금 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전부 나토 회원국인 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이 발트 3국에 군대를 더 주둔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외무부는 각각 성명을 통해서 16 플러스 1로 불리는 중국과 동유럽 간 17개국 간 협력그룹에서 탈퇴한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중국과 건설적 실용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는 그렇게 변하는 게 없는데 우리는 여기서 탈퇴한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국제 질서와 인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할 것. 지금 보시면 특히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권과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장 위구르 지방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특히 국제 질서와 인권 이것을 강조한 것은 중국이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고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미국과 서방 측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외무부도 현재 국제 상황에서 우리의 전략적 목표와 중국과 협력 강화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들의 이득이 중국과 가까워지면 결코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반증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EU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최전방 국가로서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러시아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빌미로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벌인 점도 이번 판단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발트 3국이 전부 다 이 16 플러스 1에서 탈퇴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반응은 보이진 않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복할 것은 지금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죠. 2012년 중국과 같은 경우는 1대1로 프로젝트에
동유럽 16개국이 협력하는 형태. 그래서 결국 이것도 1대1로의 영향에 있었던 것이 16 플러스 1이다 라는 거죠. 16개국의 행토로 사업된 해당 협력체는 2019년도에 그리스, 이 그리스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전에 친중 행보를 보였어요. 친중 행보를 보였고 중국에서 너무 많은 돈을 빌려서 결국 갚지 못해서 자기 항구 하나를 통째로 넘겨주는 99년이나 넘겨주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중국 그리스가 포함이 된 17 플러스 1의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그룹에는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EU 회원국을 비롯해서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 EU 비회원국도 지금 5개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고연방, 유고연방 그리고 불가리아, 체코,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이 슬로바키아까지, 여기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까지 지금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이면 되죠. 그래서 완전히 동부 쪽 플러스 그리스는 좀 생뚱맞게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에 발트 3국이 모두 다 탈퇴하게 되면서 협력체는 14 플러스 1로 변환이 됐습니다. 로이터는 최근 들어 중국이 17 플러스 1 참가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며 회원국 사이에서 협력체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 중. 이들이 생각했었던 것은 뭐냐면 1대1로의 차원이었죠. 1대1로는 오로지 중국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투자도 중국의 이득이 되는 대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대규모 투자 약속이 중국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만 그렇게 가지 못하니까 이행하지를 못합니다. 이행하지 못해서 회원국 사이에서 너희들 이득만 보고 우리들은 손해만 보게 하는 이런 조약이지 않느냐, 회의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EU에서 소외된 동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착취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지금 잇따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과 같은 경우는 17대1, 지금 14대1까지 변했는데 이 동유럽 국가의 협력체를 통해서 완전히 동유럽 국가의 고유를 쪽쪽 빨아먹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미 발트 3국은 지난해에 열린 마지막 17 플러스 1 정상회의에 각국 정상 대신 하급 관리가 참석하면서 탈퇴를 이미 시사하기도 했죠. 그 먼저 시발점을 했었던 것이 리투아니아입니다. 또한 유럽에서 화웨이와 샤오미의 백도어에 대한 문제점을 제일 먼저 언급한 나라도 리투아니아였죠. 그래서 지금 화웨이와 샤오미 폰을 바로 버려라 라고 말을 할 정도였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결정에 앞서서 협력그룹을 탈퇴한 리투아니아의 뒤를 이어 뜻을 함께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발트 3국이 이 협력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11월 중국의 극렬한 반대에도 수도 빌뉴스의 유럽 첫 대만 대표처를 개설을 승인한 리투아니아는 중국이 주 리투아니아 대사관을 철수를 시키고 각종 무역 제재를 가하자 17 플러스 1에서 앞서서 탈퇴를 했습니다. 한편 중국 내 반중 선봉장으로 불리는 리투아니아는 지난 7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교통통신부 장관을 대만에 파견한 상황이죠. 왕 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리투아니아 반중 세력이 중국의 고위 주권을 고의로 침해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 지금 중국 내정에 간섭한 거 아니죠. 그들의 주권을 그냥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보기에는 내정을 간섭한 것,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의 중국 원칙을 해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훼손하는 리투아니아 측의 악랄한 도발의 단호에 보복할 것이라고 보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미 리투아니아로 가는 열차까지 끄는 상황, 그래서 더 이상의 보복 자체가 지금 힘든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6 플러스 참여국 내에서도 중국이 약속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오히려 대중의 무역 적자만 쌓여갔다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저렴한 물품이 이들 국가들에게 뿌리고 오히려 이들의
지금 중요한 외화 자체가 완전히 빨아먹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이 러시아와 친분을 과시하고 유럽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발트 3국의 탈퇴를 부추겼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나토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나토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토를 반발하고 여기에 플러스 미국과 캐나다가 들어있죠. 이 미국과 캐나다가 들어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유럽을 배척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중재자로 보였었던 메르켈 총리가 이제 권좌에서 물러나게 된 것도 이 영향이 굉장히 크게 된 것이죠. 미국의 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정에 한계가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발트 3국이 깊이 분노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발트 3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구소련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고,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 일부라고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전에 소련 땅으로 점령되었던 부분, 지금 발트 3국과 같은 경우는 이전에 소련 땅의 한 공화국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분리돼 나갔는데, 이것이 다시 합병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칼리닝그라드 문제도 다시 한번 끼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은 1991년 9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했으며 점령 기간 해외에 망명 정부를 설립하는 등 독립 노력을 기울인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발트 3국은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인접해 있으나 발트 의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서로의 입장을 지지하는 국가 간 협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리투아니아는 탈퇴 당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자국의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면서 다른 회원국에게도 이탈을 촉구한 상황이죠. 에스토니아 정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16+1 탈퇴를 선언하면서 국제 질서와 인권 등의 가치관에 따라 중국 측과의 건설적이고 실무적인 관계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제 질서와 인권의 가치관에 따라서 중국 측과 건설적 실무적인 관계,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성명은 또한 지난해 2월 정상회의 이후 16+1에 관련한 어떤 형식의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이고 있으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 끊어진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라트비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라트비아의 외교, 무역 정책에 관한 현재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동러시아와 지금 중국 간 참여를 중단하기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단이라는 말에 우리가 보게 되죠. 중국이 약속했던 투자 약속 있죠? 투자 약속은 이제 중단시키겠다. 너희들에게 관심 갖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해달라고 얘기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럽의 반중선 정세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협력체 참여국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17+1에서 16+1, 이제 14+1로 바뀌었는데 이제 탈퇴하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더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이번 발트 3국의 결정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보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가는 국가가 있으면 동유럽에서의 그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리투아니아는 지난해 탈퇴 후에 대만과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했고, 중국은 자국 시장에서 리투아니아 제품을 퇴출하면서 외교 관계도 격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리투아니아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나아졌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대만과의 관계를 통해서 수입도 대만에서 많이 해줬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면서 미국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최근 중동유럽 국가들의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 불신이라는 거죠. 이제 중국을 믿지 못하는 나라로 바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4월 중국은 허위전 특사를 파견해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를 순방하도록 하면서 관계 복원의 노력에 힘을 기울였는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가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체코가 빠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폴란드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와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체코도 이탈 검토 중입니다. 체코가 중국 주도의 중동유럽 16개국과의 정기 협의체인 16+2 이탈에 검토 중입니다.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체코 의회 외교위원회가 지난 5월 중순 16+1 이탈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외교부에 송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16+1의 탈퇴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체코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교부 수장인 얀 리파브스키 외무장관도 16+1 이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죠. 대중 강경파인 리파브스키 장관은 알자지라의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은 10년간 16+1 협력을 체결하며 양국 간 경제 외교적 협력, 대규모 인프라 투자, 상호 호혜 무역을 약속을 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탈퇴의 검토성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보복에 대해서 16+1 참여 이후 체코는 대중 무역 적자가 심각해졌다. 현재 체코는 잃을 것이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결국은 서로에 대해서 비균형적인 무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더 손해면 손해였지 우리가 더 손해일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중국이 약속했던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서부 발칸 지역을 제외하면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고 참여국이 기대했던 수출 확대 효과도 실종이 됐습니다. 오히려 중국산 제품 수입이 폭증하면서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국가가 많은데 체코도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체코는 지난해 11월 페트르 피알라가 이끄는 중도 우파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는 친중 칠러 성향의 밀로시 제만 대통령의 노선을 수정해서 서방과의 관계 강화에 힘쓰고 있죠. 올해 2월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새 정부의 친서방 노선은 더욱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체코의 현 정권은 중국과의 관계를 수정하려고 한다. 16+1 재검토 역시 그 일환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협력체는 탈퇴를 생각하는 체코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한편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협력체 탈퇴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양국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리투아니아에 지지를 보낸 것처럼 지금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에도 지지를 보내고 있죠. 특히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핀란드, 스웨덴 이러한 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이 서부 전선이 완전히 길어지게 돼요. 나토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미국은 여기에 군사력을 더 주둔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유럽도 반중으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중부 유럽의 소국인 슬로베니아도 벽두부터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네스 얀사 슬로베니아 총리는 지난 1월 17일 인도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만과 상호 대표처 설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는 대만은 민주국가이며 대만 국민은 독립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는 중국의 강력한 경제 보복을 받는 리투아니아 상황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죠. 그는 중국은 유럽 각국이 대만과 외교적 접촉을 할 때마다 항의를 해왔지만 리투아니아 사례처럼 대응한 전례가 없었다. 중국이 지난 30여 년 동안 독립을 위해 싸운 작은 나라를 고립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의회도 지금 똘똘 뭉치고 있는데요. 인권 문제를 지렛대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EU는 2020년 12월 중국과의 투자 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 미국과 중국 견제에 찬물을 끼얹은 적이 있죠. 지금 이게 FTA입니다. FTA. 투자협정 FTA입니다. 그래서 FTA를 했죠. 그런데 FTA에 대해서 이제 연장을 중지시켰어요. 이 FTA 같은 경우는 독일 메르켈 정부 시절 적극 추진됐던 이 투자협정은 현재 미국 의회에 의해서 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FTA 연장 제동이라고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1년 5월 유럽의회는 EU와 중국의 투자협정을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독일의 메르켈 정부가 있을 때 이게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 문제를 제기한 유럽의회 의원 4명을 포함한 유럽 인사 10명과 단체 4곳에 대해서 중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투자협정을 비준하지 않겠다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 찬성 599, 반대 30으로 통과를 시킨 것이죠. 투자협정을 주도했던 독일 정부의 입장도 지금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지금 독일과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 그 메르켈 총리가 권좌에서 내려왔죠. 권좌에서 내려오고 이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이러한 것들도 모두 바뀌고 있는데 지난 1월 21일 쥐트토이체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럽의회 의원을 제재하는 한 EU 중국 간 투자협정은 하나의 코미디에 불과하다. 우리를 제재를 하는데 우리가 굳이 FTA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베어보크 장관은 리투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도 중국의 보복은 리투아니아 기업의 수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유럽을 분열시키고 다른 나라가 리투아니아와 함께 협력하는 것을 저지하는 시도다. 우리는 유럽 어떤 국가도 EU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중국에 분명히 지적한다라고 밝히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유럽이 똘똘 뭉칩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가 돈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미끼로 해서 1대1로를 미끼로 해서 지금 경제 협력을 했는데 결국 그들이 투자했던 나라들을 보면 지금 유고 연방, 보스니아 아니면 알바니아 이런 쪽으로밖에 지원을 안 해요. 다른 쪽은 거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발간 지역, N65 연방 지역 그쪽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유럽과의 관계는 점점 더 갈등이 심해져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